공작 부인이 가장 화려하게 꾸며놓았던 우리나라 최초의 가장무도회는 저 벙글벙글 웃으면서 돌아가는 무의미한 도하역자가 던진 한 자루의 빗으로 말미암아 공포의 수라장으로 변화했으나, 다행히도 공작 부인이 받은 어깨의 상처는 예상외로 극히 가벼워서 5월 초 열흘에 거행될 결혼식에는 추워도 지장이 없으리 망치 회복되었다. 물론 거기에는 늙은 신랑 백용호 씨의 남다른 두터운 간호의 보람도 많았다. 그는 거의 매일 젊은 약혼자 옆을 떠날 줄 몰랐다. 은몽씨, 그는 어떤 날 오후 공작 부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춘색이 파랗게 어린 한강 일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면서 불렀다. 왜 그러세요? 긴 손눈썹 밑에 숨었던 공작 부인의 까만 눈동자가 반만큼 웃으면서 흑요소처럼 백용호 씨를 쳐다보았다. 한 주일 후면 은몽 씨는 나의 아내. 감개무량한 듯 그는 다시 찾아온 자기의 청춘을 혀끝으로 대굴대굴 굴리면서 맛보는 것이다. 그러나 공작 부인의 얼굴에서 그 순간 부처처럼 표정이 사라졌다. 은몽 씨는 이 늙은이의 아내란 말에 아무런 불쾌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런 말씀은 이후 다시는 저에게 들려주시지 마시고 물어주시지도 마세요. 거의 애원하듯이 굴러나오는 공작 부인의 목소리였다. 아름답지 못한 질투라고 생각하시지 마시오. 저번 달 은몽 씨가 경찰관에게 한 증언, 김수일이란 화가와 연애관계가 있었다는 말을 이 늙은이는 어떻게 생각해야만 될런지. 공작 부인은 잠시 동안에 대답이 없다가 간신히 입을 연다. 김수일 씨는 나의 감정의 연인, 그리고 백용호 씨는 나의 이성의 연인. 그 순간 백용호 씨는 한편 젊은이처럼 모욕을 느끼었으나 다음 순간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그의 핏기 없는 피부와 그의 희뜩희뜩한 머리털이 그의 귀 밑에서 조용히 탈이 이르는 것이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나는 은몽 씨의 말에 대하여 분노를 못 느끼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연정의 대상도 가지각색. 나는 벌써 꿈을 사랑하는 어린 소녀는 아니에요. 은몽 씨! 하고 그때 백용호 씨는 힘있게 불렀다. 만일 내가 가진 100만 원이란 재산이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소유로 변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은몽 씨는 역시 이 늙은 백용호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공작 부인의 어조는 약간 높았다. 은몽 씨, 고맙소. 이 늙은이가 만일 시인이었던들 이 고귀한 순간을 이대로 보내리까. 백용호 씨는 불현듯 공작 부인의 어깨를 껴안았다. 이와 같은 의사를 언젠가 한 번은 은몽 씨에게 조용히 표시해 보리라고 기회만 있으면 입을 열었으나 도무지 말문이 꽉 막혀서. 사실은 지금 경비난으로 폐교의 운명에 임한 해성정문학교를 위하여 70만 원을 제공할 셈으로 교장 황세민 씨와 누차 교섭을. 감격에 찬 백용호 씨의 목소리를 공작 부인은 들은 채 만체하고 멍하니 서 있더니 어깨에 얹은 백용호 씨의 손을 슬그머니 내려놓으면서 저기 남수 씨가 오십니다 하고 정문을 가리키었다. 그러면 나는 이 길로 황 교장을 찾아봐야 되겠소. 백용호 씨의 가슴을 누르고 있던 우울. 황금의 힘이 공작 부인을 황홀케 하지는 않았을까 하고 의심하던 우울을 일시에 떨쳐버린 듯 그는 발걸음도 가볍게 공작 부인의 저택을 나섰다. 백용호 씨가 나간 뒤로 공작 부인의 방을 들어서는 탐정소설가 백남수는 무슨 소식을 전했기로 아버지가 저렇게 희색이 만면해서 하고 의아의 눈썹을 모으면서
표정 없는 공작 부인의 백옥 같은 얼굴을 쳐다보았다. 사회사업을 하신답니다. 70만 원의 제공을. 70만 원? 태연스럽게 말하는 공작 부인의 청천벽력과도 같은 한마디에 백남수는 순간 얼굴이 해쓱하게 핏기를 잃어버렸다. 뭘 그리 놀라세요? 아버지께서 훌륭한 사회사업을 하신다는데. 그러나 그게 사실입니까? 70만 원을? 그래, 무슨 사업을 하신답니까? 해성전문학교를 살리신다고요. 해성전문학교를? 아버지가? 아니, 저 백영호 씨가? 남수가 이처럼 놀라는 것은 결코 이유 없는 일은 아니었다. 8년 전 어디론가 행방불명이 된 형, 백남철이 작년 가을 실종 선고를 받은 이상 당연히 상속권은 남수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속 재산의 10분지 7이 눈 깜짝할 사이에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사실도 사실이려니와 그보다도 한층 더 남수를 놀라게 한 것은 아버지 백용호 씨의 사람된 품이었다. 아버지 같은 위인이 사회사업을 한다니. 70만 원을? 왜 아버지는 사회사업을 하면 안 돼요? 공작 부인은 의미 있는 웃음을 빙그레 웃으면서 물었다. 안 되죠? 어째서? 남수는 터져나오르는 말을 목구멍에서 꽉 막으려는 듯 혀를 깨물었다. 백용호 씨가 공작 부인의 미모에 눈이 어두워져서 공작 부인을 위하여 적지 않게 산재한 것은 말하자면 예외의 일이지요. 예외의 일이라니요? 난생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써보았다는 말입니다. 현재 은몽 씨가 쓰고 있는 이 집값만 해도 5만 원. 백용호 씨가 5만 원을, 게다가 이제 와서 70만 원을 교육사업에 던진다. 옛적부터 하는 말이 구두쇠가 돈 쓰는 법을 알게 되면 황천에서 호출장에 온 것이라고 하더니만 행복스러운 결혼식을 한 주일 앞두고 염라대왕이 백용호 씨를 황천으로 모셔갈 모양이 아닌가요? 호호호, 남수 씨도 재미있는 말을 제법 잘하셔. 공작 부인은 유쾌한 듯이 웃었다. 그러나 이 남수의 농담 섞인 말이 한계의 무서운 현실로서 독자 최 씨의 눈앞에 나타날 것도 멀지 않은 일이다. 그것은 그렇고 경찰 당국에서는 아직 저 김수희 씨를 범인이라고 인정하는가요? 하고 공작 부인은 말머리를 돌린다. 남수는 잠시 동안 묵묵히 앉아있다가 당국뿐만 아니라 나 역시 김수일이라는 인물을 의심하고 있어요. 첫째로 그가 무슨 이유로 돌연 중앙아파트에서 자취를 감추었을까요? 그건 지난번에도 말한 바와 같이 그는 영원히 나의 눈앞으로부터 떠날 셈이겠지요. 김수희를 변명하고자 하는 공작 부인의 태도는 어느덧 백남수의 탐정력을 자극하는 것이다. 그러면 김수희라는 인물은 어째서 은몽 씨와 만날 때만 중앙아파트를 사용했을까요? 그의 본 주소는 어디예요? 뭐요? 저와 만날 때만 중앙아파트를 사용했어요? 공작 부인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외쳤다. 그럴 리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당국이 조사한 결과 김수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화가는 서울에는 없답니다. 본 적이 평양부 남문정이라는 것도 거짓말이랍니다. 공작 부인의 입술이 바르르 떨리었다. 그러니 은몽 씨는 김수일이라는 가짜 화가, 가짜 신사와 교제를 하여 온 것이지요.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런 걸 어떻고 대체 그이와는 언제부터 교제를 하였소? 공작 부인은 잠깐 주저하는 모양이더니 이미 경찰에도 말한 바와 같이 숨길 거 없다는 듯이 작년 가을 개인 전람에서 알게 되어 단 한 번 본 그이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이 쏠려 그 후 몇 번 그가 거주하는 중앙 아파트를 찾아갔다는 것이다.
하고 남수는 한번 코웃음을 치고 나서 그래, 무대의 날 밤 이 선배란 작자가 무슨 말을 가지고 왔습니까? 김수희를 생각해서 이 결혼을 그만두라고요. 그래,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거절을 했더니만 그럼 이후에 다시 수희 씨를 찾지 말라고. 그래, 은몽 씨는 그날 밤 은몽 씨를 해치려고 한 그 도화역자가 결코 그 김수일이란 사람은 아니라 말씀이지요. 그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공작 부인은 머리를 수그렸다가 다시 들면서 테이블 서랍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어 펜을 들었다. 김수일 씨, 지금 경찰 당국의 무서운 혐의는 오직 수일 씨에게로 쏠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수일 씨를 어디까지나 믿고 있습니다. 수일 씨가 저를 해한 저 도화역자의 정체라고는 꿈에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일 씨는 무슨 이유로 자취를 감추었습니까? 어째서 저와 만날 때만 중앙아파트를 사용했습니까? 한시 바삐 나타나서 이러한 의문을 풀고 받고 있는 무서운 혐의에서 벗어나십시오. 주은몽. 남수씨, 수고스럽지만 이 글을 신문에다 광고해 주세요. 무슨 소식이 있을지 모르니까. 남수는 그것을 받아들고 있더니 생각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곧 돌아가는 길에 신문사에 들르겠습니다. 하고 황급히 명수대 저택을 나섰다. 그때 공작 부인과 헤어진 백용호 씨는 효자동 해성전문학교 교장실에서 황세빈 교장과 커다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다. 필자는 여기서 황세민 씨에 관한 세평을 간단히 소개할 필요를 느낀다. 그것은 이 한 편의 이야기에 있어서 표면에는 그리 흔히 나타나지 않지만 맨 나중에 이르러 그는 실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